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한 잔의 따뜻한 커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게 되는 그 향긋한 유혹. 출근길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커피. 점심 식사 후 자동으로 손이 가는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오후의 나른함을 깨워주는 달콤한 라떼. 우리 삶에서 커피는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단순한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년층, 시니어 세대에게도 커피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 잘 활용하면 건강한 노후를 돕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무심코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부터 조심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커피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커피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카페인이 주는 각성 효과입니다. 카페인은 뇌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덜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 업무나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커피 한 잔은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커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커피는 우울감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러한 기분 개선 효과는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간 건강에도 커피는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간, 간경변, 심지어 간암까지 커피 섭취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과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유익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커피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제2형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계 퇴행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뇌세포를 자극하여 이러한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커피는 대사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연소를 도와 다이어트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커피는 마시는 양, 시간, 그리고 개인 체질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 커피 섭취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환자는 섭취를 줄이거나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커피는 칼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은 커피를 마실 때 칼슘 보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을까요? 첫째, 하루 23잔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 이상 마시면 카페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보호를 위해서라도 식후 30분 정도 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넷째, 가능하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심장질환, 불면증이 있다면 디카페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설탕과 시럽, 프림은 최소화하세요. 가능하면 블랙커피나 무가당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다양한 커피에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전통적인 드립커피부터 프렌치 프레스, 사이폰, 콜드브루까지 추출 방식만 바꿔도 맛과 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라떼, 카푸치노, 마키아토처럼 우유를 곁들인 커피는 카페인이 약해지는 대신 부드럽고 풍미가 살아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속을 자극하지 않는 콜드브루 커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보리커피, 곡물커피, 인스턴트 디카페인 등 카페인 걱정 없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커피를 선택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커피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고칼슘 식품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됩니다. 특히 멸치, 두부, 유제품을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세요. 둘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커피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 간, 붉은 고기 등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식사와 커피 섭취 간격을 최소 1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을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부 약물은 카페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약 복용 후 커피는 한참 후에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째, 단 음식과 커피를 같이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도넛, 케이크, 쿠키와 함께 마시는 커피가 단골 메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조합입니다. 커피는 우리에게 일상 속 작은 휴식이자 기분 전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 중요해진 지금 커피 역시 무심코 마시지 말고 똑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페인과의 균형 있는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피하지 말고 무조건 좋다고 많이 마시지도 마세요. 커피는 우리 몸에 좋은 친구도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의 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처럼 마시는 커피. 오늘부터는 내 몸에 꼭 맞는 방식으로 마셔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커피 습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커피도 현명하게. 감사합니다.